예방적 절세를 어떻게 하면 좋냐가 10년 주기의 이제 증여 설계예요.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에서는 이 10년 주기를 지키셔야 돼요. 그 뭐예요? 10년 주기요? 증여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증여는 이제 살아있을 때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는 건데 10년이 지나야 초기화가 돼요. 그래서 이 10년 주기가 그거예요. 결국은 증여재산 공제를 알아서 미리미리 좀 줘야 된다라는 거죠. 그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밖에 또 못 줍니다.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주란 얘기를 가장 기본적으로 좀 많이 말씀은 드려요.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. 왜냐하면 태어나고 나서부터 줘야 주고 나서 10년이에요. 그러면 10살 됐을 때 또 2천만 원 줄 수 있고. 그러네. 가끔 그래서 이런 질문 하세요. 나 이제 내 아이가 30살인데 그동안에 모아놨다 내가 30년을. 10년에 이걸 주고 10년마다 줬어야 되는데. 아,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. 어머, 나 오늘 너무 큰 거 배웠어. 20살 됐을 때 4천만 원을 얻을 수 있어. 아니 근데 친구는. 사실 우리 선생님도 혹시 그런 플랜을 좀 짜놓으셨는지 아니면은 본인은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여건에서 우리한테 말씀만 해주시는 건지. 저는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. 첫째 아이는 돌 지나고 나서 했고 그다음에 둘째 아이는 이제 돌 지나서 딱 지난주에 계좌 만들었어요. 저는 먼저 이제 현금을 주고 증여세 신고를 한 다음에 이제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걸 좀 많이 권해드리는데 이제 배당주 위주로 증권 계좌 만들어서 왜냐면은 2천만 원 사실 어떤 부동산을 사기 너무 적은 금액일 것 같고 주식을 사는데 사실 그것도 웃기잖아요. 영살이 주식을 한다는 게 영살이 자기가 알아서 물론 이제 처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. 신고를 해야지만 증여란 게 시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오해를 많이 살 수 있죠. 뭐 애기한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줬어요. 배당 주식에. 기업이 이렇게 성장해서 막 공 하나 붙고 뒤에 더 붙고 앞자리 바뀌었어요. 그거 만약에 주식 팔려면은 그것도 그건 이제 자녀 몫이죠. 아 본인 돈에 세금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? 네, 왜냐면 시드 2천은 줬을 때 증여세 신고를 했으니까. 아, 좀 괜찮은 방법 같아요. 화폐 가치의 영향을 좀 덜 받으면서 가치 투자를 한다면은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요.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이제 젊으신 분들은 이제 공감이 안 되실 거예요. 왜냐면 지금 30살에 나 지금 이제 속된 말로 분유값도 없는데 내가 무슨 2천만 원을 증여를 해주냐 이러실 거예요. 맞아. 할아버지가 주셔야 돼요. 할아버지가 주셔야 돼요. 진짜요? 잠깐만 이 집 할아버지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잖아. 축하드려 오덕이 오덕이 다행이야. 오덕이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? 아이고 다행이다. 나 너무 잘 왔다. 왜냐하면 지금 60대 이상 분들이 대한민국의 자산의 이제 39%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. 그리고 20, 30대는 12% 정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 젊은 이제 직장인 분들이 결혼을 해서 2천만 원을 증여하는 건 거의 어렵죠. 그래서 이제 조부모 세대가 좀 더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한번 해봅니다. 예. 그치, 도와줘야지. 예, 이렇게 이제 10년 주기 증여 설계가 사실 증여를 줘서 미리 이제 마중물 주는 목적도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상속세도 줄여주는 게 증여하고 10년 이내에 돌아가시잖아요. 이 증여한 사람이. 그러면 본인의 상속세 계산할 때 전부 다 얹어서 계산해요. 중요한 경우에는 무조건 10년 이상은 살아야겠네요. 네. 그거 어떻게 맞춰? 10년 보장 받아야죠. 안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. 이걸 사전 증여 재산이라고 합니다. 이게 가장 상속세 계산에서도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10년 초기화가 중요해요. 왜냐하면 증여세 낼 때는 낮은 세율인 뭐 20%로 냈는데 이게 만약에 9년 이내다 그러면은 그때는 20%지만 상속재산에 얹었더니 50%다. 그러면 차액인 30%를 세금으로 추가로 내야 됩니다. 그러면 그 부담이 좀 커지기 때문에 상속세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좀 증여의 플래닝을 좀 짜야 된다. 근데 대부분 이러기에 증여를 안 해요. 어떻게 하냐면요. 대부분 닥쳐서 하세요. 돌아가시기 전쯤에 말씀을 하세요. 이제 좀 힘드실 것 같다 이래 말씀을 하면 그때 갑자기 허겁지겁 이제 부모님의 계좌에서 돈을 빼요. 그리고 그게 이제 걸리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가 사전 증여로 10년 이내에 상속세 세무조사 때 걸려서 세금이 추징을 받은 거죠.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. 그걸 말씀드려요. 결국은 제가 아까 평균적으로 말했던 상속재산가액 15억 원을 기점으로 증여를 한 시뮬레이션과 안 했을 때 차이가 사실 엄청 큽니다.
그래서 한번 세액 비교를 한번 보여드리면 15억 정도 재산이 있었고 그 다음에 10년 단위로 이제 증여를 했다고 가정한 절세 플래닝을 좀 짜야 된다. 그럼 당연히 증여세는 안 나오겠죠. 왜냐면 증여재산 공제액수만큼만 했으니까. 근데 절세 플랜을 안 하게 되면은 우선은 증여세, 그 당시 내지 않았던 증여세, 거기다 상속세는 전부 다 증가됩니다. 근데 저걸 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. 미리미리 주라는 것도 있지만 15억 정도의 상속을 받을 때 1억 정도를 내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한번 인지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